우리가 그릇에 유리 그릇에 물을 끓이다 보면은 여기 있는 열기가 수증기를 이렇게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또는 물만 있는 건 아니죠. 유리 그릇을 통해서도 열이 대기 중에 공기로 열이 확산이 되죠. 그런 것뿐에서 열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열의 전달은 이동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할 때 보다 쉽게 이동하려면 바람까지 이렇게 불어주게 되면은 이쪽 열이 저쪽으로 전달이 쉽게 되는 것이죠. 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더울 때 주변을 더울 때 차가운 물을 더운 물을 뿌려도 되긴 하지만 차가운 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운 물이 열기를 흡수를 주변의 공기 공기 흡수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열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화되니까 증발이 돼가지고 바람까지 불어주면은 뭘 이렇게 다 열의 이동으로 인해 그 주변이 시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쪽 열이 저쪽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열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힘의 작용 어떤 종류의 힘의 작용과 또는 정기적인 작용 이런 것들도 이동을 해가지고 힘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0인데 여기서 10이 이동하고 20이 이동하고 30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뭐 힘의 약화 또는 열기의 약화, 냉기의 약화 뭐 이런 것이 돼. 또는 정기적인 힘이 약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약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것을 갖거나 근데 이제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런데 제가 밀도의 차이를 따라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열기나 냉기 이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습도가 있어요. 공기 중에 습도가 없을 때는 보다 열기나 냉기가 저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습도가 높을 때는 여기가 열이나 냉기가 보다도 저장이 잘 돼요. 밀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뭐 한증막 같은 데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안에 더운데 여름 이제 습한 더움 거기는 막 쪄 죽죠. 왜 그럴까요? 거기 열이 이제 그 방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이제 상층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안에. 근데 습기까지 많다. 더우니까 이제 물 같은 것이 수증기로 변해서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죠. 여름에는 수증기가 많고 겨울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수증기가 습기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같은 것도 보면은 피부에 어떤 기름 같은 것을 좀 발라주지 않으면 여기서 쉽게 어떤 수분을 뺏겨 가지고 수분에 피부가 갈라지거나 여름 뭐 가뭄처럼 이렇게 피부가 쉽게 건조해 가지고 하얗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손도 쉽게 트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피부에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다 열기나 냉기를 가둘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어떤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액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다. 그럼 거기다 금속 알갱이,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석 같은 음석으로 하셔야 돼. 아니면 서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다가 액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를 수 있고 금속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물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두 개를 합한 거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대용량의 전기를 가둘 수 있고요. 뭐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로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쪽으로 전기도 많이 축적이 되는 거고 밀도가 낮은 쪽 상대적으로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따라서 밀도의 차이를 따라서도 전기나 열, 냉기를 많이 보유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 배터리 만들 때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화철 배터리 만들 때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알갱이를 산화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구리판이다 또는 금속 알루미늄 판이다 그러면 만들 때부터 알갱이를 규칙적인 비율과 불규칙적인 비율 대중소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만들어주면 그것이 전기가 안으로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금속 액상을 덮하고 판의 구조를 만들어서 절연 구조를 같이 수십 장 해놓으면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가두어지는 좀 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제가 이런 구리다, 뭐 이렇게 반도체의 어떤 캐패시터,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 그럼 여기에다가 약간 오돌두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약간 전하량을 좀 더 많이 축적을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축적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전하량 전기량을 많이 축적해서 그거를 4분의 1로 8분의 1로 조각을 내가지고 각각 이렇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법을 따라 전기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전기의 양이 많으면 10, 20, 30, 40 이래 갖고 진법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의 어떤 공간 중에 있어서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들어가면 소자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캐패시터 모든 반도체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를 하나하나 셀을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진법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를 또는 카페시타도 그렇고 또는 트랜지스터 카페시타를 가지고도 진법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드디스크다. 하드디스크에 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만 군데다. 그러면 그 셀과 셀을 갖다가 이 셀에 저장하거나 이 셀에 저장하면 진법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경유 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무한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SSH도 이렇게 셀과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어떤 진법수를 뜻한다는 것을 하면 지금보다 현재 하드웨어적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우의 수를 무한 늘려서 무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전 세계 국제 언어로 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잖아요. 74, 68, 24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것을 진법수로 이 트랜지스터의 셀과 이 트랜지스터를 결합하면 이건 2다. 4다, 6이다.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결합하면 뭐다.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드디스크 안에 공간을 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만개 구역으로 나눠 저장한다 해서 이 셀과 이 셀을 갖다가 합해 줄 때 그것은 숫자 2다, 숫자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방식의 어떤 언어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거죠. 언어를 모든 전 세계 언어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컴퓨터 언어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SD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플로팅 게이트가 있잖아요. 플로팅 게이트를 최대한 대중소로 만들어 숫자를 많이 늘려놔요. 그럼 일꾼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 내부 안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하나의 플로팅 게이트 안에 이렇게 그 정보를 저장할 때 정보의 양을 따라서 대중소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그걸로도 진법수를 표현하거나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플로팅 게이트에 넣은 것은 이 셀과 합해졌을 때 숫자 몇을 뜻한다. 또는 진법수로 몇을 뜻한다. 이렇게 갖고도 진법수에 갖고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것도 약간 커패시터라든지 트랜지스터 약간 두텁게 만든 것으로 만들어내서 전하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다가도 약간 산화철을 코팅을 해가지고 산화철 코팅을 해서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어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같은데 산화철 배터리 여기다가도 대중소 가루를 입자를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전기가 좀 더 왔다 갔다 그 안에서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배터리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의 이동과 냉기의 이동,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기의 이동, 전기의 이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보다도 열이나 냉기, 어떤 전기가 축적이 된다. 이런 거죠. 화목난로 같은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목난로 같은데 이렇게 냉장고 뭐 이런데 냉장고 같은데 에어컨 이런데 금속 막대를 갖다가 두껍게 놔주면은 거기에 열이나 냉기, 전기가 축적이 된다 그래서 뭐 냉장고 같은데 약간 두텁게 금속 구조를 놔주거나 그럼 자갈처럼 열이 냉기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다 더 시원해지겠죠.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목난로 안에 이제 약간 금속을 두터운 부분을 뭐 도돌도돌하게 만들었든지 바 형식으로 두터운 걸 만들어주면 열이 축적될까요? 그렇게 해서 화목난로 만드시면 네,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일러 안에서도 열을 축적하기 오랫동안 열이 가기 위해서 아이스박스 같은 데나 보온병, 텀블러 같은 데서 열을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냉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가 됐든 어떤 또 다른 재료가 됐든 밀도가 높은 것을 일부러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가고 열이나 냉기 이런 것을 저장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약간 더운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고 좀 더 뭐 금속도 이렇게 좀 더 차가운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밀도의 차이와 여러 가지 성질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또 물질에는 열을 많이 오랫동안 함유할 수 있는 게 있고 함유하지 못하는 거. 냉기를 오랫동안 함유한 것과 함유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도 오랫동안 전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러는 것을 자 금속 오랫동안 전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금속이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간다는 것. 구리코일 같은 거. 구리코일도 알갱이 구조를 대중소 구리판도 그렇고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구리 액상을 덮어서 만들면 그것도 구리코일도 안에 전기가 보다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구리뿐만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해서 코일을 만들거나 동판 만드시면 보다 전기가 많이 전도가 되는 보다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열 에너지를 갖다가 아주 차가운 반대되는 성질 이 열이 있는데 얘가 완전 차가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차가운 정도가 좀 강하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차가운 돌이다라고 합시다. 차가운 에너지를 보여다. 그럼 열이 이쪽에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흡수돼 갖고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것과 부딪혀 가지고 뭐 더운 공기다. 그럼 차가운 거 부딪히면 뜨거운 물과 더운 공기를 차가운 물을 섞어 놓으면 이게 중화되죠. 그렇게 해서 상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상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차가운 물을 갖다 뿌려 가지고 기화돼 갖고 열을 빼서 갖고 다른 데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가운 물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많이 놓으면 보다 더 열을 빨리 뺏겨서 쉽게 이것을 차갑게 만들거나 열의 이동을 만들어 주는 거죠. 냉기의 이동도 반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전기의 이동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선풍기 뒤편에 여기서 이렇게 알루미늄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른 냉매 물질을 냉매 물질은 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만들어서 바람이 이걸 스쳐 지나가면 그래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에너지를 여름에 덥잖아요. 여기에 어떤 차가운 금속 통로와 냉매가 흡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차가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금속망 필터하고 뭐 또 부지포 또는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통해서 공기 정화화 시킬 수 있다 그랬죠. 넣다 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은 탁상형으로 만들어 갖고 펜을 만들어 주면 뭐 집안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휴대용도 될 수 있고 차량용도 될 수 있고 차량 안에서도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도심에다 수만 개 설치해 놓으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KT 홈쇼핑에서 이거를 했더니 기술만 발표하면 어디서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고기 냄새 없애는 후드로서 이렇게 탁상형으로 만들어 갖고 바람 빨아들여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간단한 장치로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환풍기 같은 데다가 약 환풍기를 약간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 외부 공기를 빨아들인다 했을 때 에, 그 부직포망이나 금속망 이런 것들을 두면은 공기가 좀 더 정화될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약간 이거를 갖다 부직포망 필터를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거나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냥 금속망이나 뭐 이렇게 필터 이런 넣으면은 먼지가 이제 금속망을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뭐 플라스틱도 돼요. 다른 부직포도 돼요. 틀리면 이게 딱 부딪혀 가지고 그게 먼지가 뭐 그 도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풍기 팬 그다음에 공기 빨아들이는 곳 거기다가 금속망 필터 대중소 이렇게 만드는 거기가 먼지만 떨어내면 돼. 이런 방식의 필터들이 이렇게 도시미터 설치해서 면을 많고 공기가 탁할 때 공기의 질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만 개 만들어 놓으면 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바닷물 같은 데나 수영장 같은 데도 금속망 필터를 대중소해가 틀려져가고 거기에 다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걷어내는 물의 정화 장치로 사용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부주포망, 그래서 해수 담수할 때도 이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뭐 소금 염전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쓰거나 공기를 어떤 양식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상은 존재한다. 열 에너지와 뭐 이렇게 냉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대되는 힘의 작용의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서로 그것을 많이 배치하느냐 적게 배치느냐에 따라서 이 열의 이동을 빠르게 그쪽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힘을 상쇄시켜 주느냐 안 해주냐. 그럼 힘을 상쇄시키는 구조가 얘가 10이면 10개를 넣으면 100이겠네요. 그렇죠. 숫자를 많이 넣으면 빨리 그 힘이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